오늘도 아이템 고르기 어렵지가 않았어요.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 이게 이슈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있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강선우, 야.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그런데 강선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예측을 했었잖아. 그대로 맞아갖고 강선우 계속 가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사실. 강선우, 네.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네. 강선우 후보자. 네. 일단 지금 기류가 보니까 원래 주말에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침에 이제 그 이규현 수석이죠, 이규현 홍보수석이 사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는 멘트를 하나 냈잖아요. 근데 뭐 다시 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1+알파 낙마 유력 거론된다. 이진숙, 강선우 구심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화요일 오전 뉴스 캐비넷 나와서도 제가 파악하는 기류로는 강선우는 낙마하는 것이 맞다로 보인다 였고, 근데 아마 그날 오전까지도 좀 애매한 기류였어요. 그런데 오후부터 어제까지 낙마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 좀 된 것 같고, 지금도 대통령실에서는 좀 숙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럴 때 좀 걱정되는 게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도덕성 때문에 낙마하고 사퇴하라고 안 합니다. 네.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부적격하긴 하지만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럼 강선우가 네. 김민석보다 더 세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훨씬 세죠.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네.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정말 출중해서 이런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데 만약에 뭐 외교부나 경제부나 이런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역할을 하겠다라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가부 장관은 능력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저는 동의를 못하지만 이 기존의 제도권에서 좀 포용하지 못했던 특수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뭐 이를테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 같은 것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연인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들은 기존의 이 법제로 포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의 어떤 울분과 서름을 좀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줘라라고 해서 만든 게 여가부입니다. 네. 그럼 여가부 지금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를 지명을 할 거면 적어도 그런 여가부의 취지에 맞는 사람을 지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갑질하는 여가부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는 사람 양이원영. 너무 레디컬한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그 약간 만약에 강선우 있고. 후보자가 낙마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 돌았었잖아요. 진선미가 온다니. 제가 민주당 내 좀 와우, 파악한 있고. 분위기로는 자가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좀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또 되게 좀 강성. 제가 뒷얘기 좀 해드리면 예. 이제 뭐 이 얘기하면 또 뭐 명예훼손으로 뭐라 할래나? 이재명 후보는 안티페미 성향이 훨씬 강해요. 그거 아니지. 저 대통령은 지명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조금 요게 뭐 강선우를 쉴드 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강선우 쉴드 안 치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엊그저께 보도를 보면 경향이랑 한겨레에서 강선우 내리라고 이제 막 사설 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게 과연 순수하게 경향과 한겨레의 판단일까? 저는 이런 좀 의심을 좀 했거든요. 여성계 판단. 여성계 쪽,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뺏겼네. 올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강선우 의원 제가 정말 악연이 있는 사람이고, 아낀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악연이 아낄 수 있지, 아낄 수 있지. 악연이 있는 사람, 큰일 납니다. 악연이 있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분이 뭐 법안 내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다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 그 반대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때 그런 법안도요, 이분이 굳이 뭐 이런 표현 좀 애매한데 흔히 얘기하는 성골 페미니스트하고 거리 굉장히 먼 분이에요. 그쪽 그 그룹에 전혀 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화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쁜 시계 차고 막 이러면 그렇죠. 페미가 아니야. 여기에 내가 얘라고 대답하면 문제될 것 같아. 그 얘라고 나가고. 오늘 안 걸리네, 잘 다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페미니즘이 강성일 때 거기에 껴보려고 오히려 오바를 했던 행적들이 있는 거지. 사실 이념적으로는 레디컬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처음에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지목됐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낙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낙마되고 다음에 온다고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너무 레디컬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니까 찐팸이 들어올까봐 겁난다. 순간 딜레마가 있었어 진짜.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까 박미연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런 얘기 해줄 줄 몰랐는데 이재명 정권은 확실히 문재인 정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직 안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누구 하나가 다골이 당할 때 지켜주는 세력도 있지만
야얘 다구리 당하고 얘가 만 낙마를 하면 자기들. 그 다음에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군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한겨레랑 경향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그러면서 양희원형 뭐 이런 게 찌라시로 쫙 퍼져? 그러면은 이거 뭔가 기획된 냄새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김병기랑 서영교 싸울 때 막 MBC랑 막 저희 한겨레랑 막 다 나서서 김병기 저역하던 거랑 그런 구도로 조금 저도 좀 냄새를 맡고 있어서 민주당에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강선우 파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방금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반론할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 다행인 것은 제가 중앙정치나 중앙당 내부 사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오히려 다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뭐 보좌진 문제들은 워낙 많은 매체에서 다뤘으니까 살짝 이제 뒤로 뺀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전제가 이제 어쨌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언론이든 성공한 이제 정부 5년 그리고 국정 5년을 어느 정도 이제 원하시니까 이제 건전한 비판들 혹은 이제 뭐 다양한 계층의 비판들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딜레마 같은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페미니즘 누가 이제 성골 페미니스트고 진골 페미니스트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 모든 이제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현상, 특히 이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이 갈등 문제를 누가 이제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자의 원인으로 그 해결자로서 알맞는 인사인가를 지금 놓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문 대변인님이나 이제 박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미니스트는 오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에 페미니스트가 아닌 분이 계신가요? 있죠. 그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안티페미 목소리를 좀 내실 수 아니, 있는 남자들은 반페미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람이 있는 잠깐만. 너무 뜨거운데 이게-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재명 최근에 그 대통령이 저런 얘기 했었잖아요. 남자가 좀 차별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거 남자가 피해 의식 가지고 있다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거 대통령실 안에 예. 그 안티페미 하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있어. 제가 얘기한 건 여가부 장관으로 세울 수 그쪽실에서. 있는 인사 중에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강선우 장관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일으켰던 그 젠더 갈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할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낙마평 나오고 처음에 자가 발전했던 분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하자는 주의의 사람들이니까 이거 해결이 나기는커녕 더 문제 심각해지겠구나 걱정을 했던 건데 그냥 강선우라는 의원은 그런 거를 좀 그냥 시류 따라가지고 본인이 보기 위해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같이 이제 그 과거의 페미니즘 담론의 힘이 이른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뻔뻔하게 전에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잃어버리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뭐 요 정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이제 언제든지 자기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과거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떼놓고 뒤에 거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내각의 이제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본인이 가져왔던 그런 인생관이나 이제 주제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그 국정이라든지 대의를 위해서는 새로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리에 맞게 그 역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과거의 말과 지금 현재의 말이 다르다고 해서 장관 낙마 사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뭐 쓰레기 버리게 하고 변기 고치게 했던 걸 바꿔서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장관이 돼야 된다. 아니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얘기하시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이해해봅시다. 과거에 이랬다는 게 말이 달랐다고 안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재명이 페미는 아니야. 그건 맞지. 근데 여성부를 만약 없앤다고 하면 큰 그림이다. 그러면 강선우가 그 적격자 아니냐. 방금 전까지 했던 발언 살짝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날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닐까. 다 나갈 거 아니야. 다 그만둘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큰 그림이면 내가 이제 이재명을 평생 동안 좋은 대통령이라고. 나도 그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문 쓴다. 나도 쓸 수 있지. 쓸 수 있지. 오늘 약간 진짜 산으로 간다. 반페미 주제 사실 저도 이 얘기 나오면은 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문성호 군하고 문성호 대변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는 이번에 완전 개꿀인 것 같아. 개꿀. 맞아요. 그럼요. 오히려 좀 가려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진숙 후보자만 조금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나머지 완전 제가 가려지지. 이렇게 청문회 이렇게 쫙 봤는데 그 전에 강선우 외에는 뭐 대부분 통과하겠네라고 하다가 어제
이진수 청문회 보다가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뭐 저런 사람이 장관 후보자야 이래서 컨닝하세요. 아니, 저 정도로 그 자기 의사 표현 못하는 사람이면 그 교육부도 사실 이번에 없앤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교육청이랑 그 국교육. 왜 그거 아시잖아요. 이재명은 다 없애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교육부가 없애자는 얘기, 교육청이랑 막 이거 다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거에 또 적합한 분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 부처 폐지를 위한 빌드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오늘 다 그쪽으로. 근데 너무 심해. 웬만하면 이 정권 인사를 정권 초기니까 일기 내각은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요. 예. 전 도덕성을 크게 안 보는데 갑질하는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되고 논문 표절하는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거랑 지금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부처의 중요도로 볼 때는 노사가 거기가 훨씬 싸울 중요하지.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인데 정부의 수장이 특정 이익단체의 그 간부 출신이 된다. 심지어 그 간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북한에 지령받아가지고 그 대남 간첩단체. 그 반국가단체 예. 활동했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령에서 사실심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데 이런 연관성조차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아니 김일성 조문을 가겠다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권오울 후보자도 본인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6촌 이내도 국가유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훈부랑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한성숙 후보자 대기업 출신이고 온풀법 반대했던 사람이 중기부 장관 되겠다라고 하고 적어도 직무 연관성과 능력이 있어야 일부 도덕적인 하자를 저희가 흐린 눈 해주는 거지 이건 진짜 그냥 보훈 인사라고밖에 안 보이는 전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이 강선우 이분이 장관이 얼마나 이쁘겠어. 엄청 임명했을 때 예쁘지. 일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업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국가 정책적으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전 인사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강선우 후보자에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되니까 사실 최 기자님도 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뭘로? 아니 나와야 될 장작들이 좀 많잖아. 장작이 전 아는 게 없습니다. 좀 풀고 강선우 네. 쪽은 에휴, 근데 뭐 워낙 이렇게, 뭐가 네. 많죠. 지금 네. 보좌관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음. 지금 민주당 보좌진들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민보협이라고 있어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제 뭐 이게 애들 이제 들불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애가 막 입장을 내라. 그랬더니 이제 또 쫄래쫄래 김병기한테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왔어. 그러니까 적인 해결책을 이제 내겠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진 없는 글이 올라오는 거지. 또 엄마 맨 처음에 그거 당선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니네 뭐 감싸주겠다고 했으면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빡이 쳐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갖고 야씨 이거 뭐한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수행 보좌진 협의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두 개야. 수행 보좌진 협의회도 있는데 그 친구들 나와가지고 민보협 니들이 저 민주당 보좌진을 대변할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 강선우 보좌진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어떻게 열겠냐고. 걔네들 중에서 또 저기 뭐야 목동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려가지고 온 애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입을 못 여는 상황이라서 아니 이 건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강선우 논평만 6편을 썼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근데 그 논평이 다 민주당에서 민원 들어와서 제가 맞아요. 저한테도 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연락 오고 여권의 기자들, 여권 보좌진들, 저희 또래 사람들이 있죠. 음. 울분을 토하면서 이거는 야당이 제대로 좀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보내준 자료 기반으로 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권 내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자당 보좌진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건 좀 너무 선 넘지 않았나.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김병기도 그렇게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그 민주당의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좀 내부 자중질환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초기 인사. 더 문제가 지금 뭐 클리앙이니 뭔 이런 데서 야 그런 거 모르고 보좌진 했어? 이런 거 나오니까 애들이 빡이 쳐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개딸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 보좌진 협의회랑 역대 회장단 이름을 쫙 살생부를 만들어서 미래 수박들이다 이러면서 옛날 막 뭐 그러더만. 수박 누구의 새끼 해갖고 표적을 해서 돌리고 있더라고. 징하다, 진짜.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스타 만들어주는 거지.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 직접 딱 나와가지고 딱 인터뷰 한번 하고 갈기고 가야지. 그래야 이제 제대로 정치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서 영입을 출마를 해야지, 시키고 그런 거. 해야 아니, 그게 근데 의미가 저기 있는 영입 건데. 못하잖아요. 뭘 영입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얘기만 너무. 아예 구의원 아니 맨날 앞으로 물어볼 게 많아요. 맨날 갑질당하는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얘기하겠나. 우리 우리가 차라리 바로 대신 안 얘기해 주는 게 주는 거야. 위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 드릴 말씀 좀 드려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잠깐만 죄송한데
오랜만에 동접 1000명 넘었습니다. 와, 박수 치고 시작. 와. 역시 뉴페이스가 오니까. 뉴페이스가 오니까 계속하십시오. 뉴페이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뭐 인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뭐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중앙당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 일개 지방 의원이라든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뭐 활동가들 혹은 뭐 정당인들 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왜 이 문제를 조금 더 띄우느냐,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들을 놓고 봤었을 때 왜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보자들이 약간 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가는 결국에 이제 국민 정서상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부분이 갑이진 않으니까 을의 이제 정서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 나가야죠.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변인님한테 이제 뭐 누군가 제보를 하든 아니면 그 제보가 이제 논평을 통해서 나오든 이거 자체가 이제 순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역할이고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그 장관 후보자가 뭐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냐 마느냐를 떠나서 조금 더 나은 의원회관의 이제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 논쟁 자체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봐요. 제가 하나 네. 여쭤볼게요. 강선 사퇴해야 돼요? 저는 갔다부터 이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여기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의원이 만약 위에 있었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의원이라고 지금 이제 이제 하시면 지금까지 당협위원장이- 드러난 지금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네. 때 가정 사표 내시겠어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황선우 밑에 가정- 있었다. 경기 고치러 만약에 가는 게 이래야 되나 여기서 나 이 사람하고 이래야 되나 그럼 어떻게? 지금 지역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지역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아는 거 자꾸 그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의원회관 내에 그런 기존의 질서나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떠나서 저는 그렇게 갖다부터 말씀을 못 드리는 위치입니다. 저는 대표성도 없고 사실은 대표성이 제가 개인의 질문이에요. 없어요. 만약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좀 이거까지만 내가 조금 피해 가겠습니다. 보좌진이었다면 그만둔다 아니면 계속한다. 저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런 답변 얻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셔도 네. 돼요. 아니 뭐 어차피 논란 되면 스타 되는 거라서. 네. 여기서 저격했으면 스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강선우 너 나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일단 만들어. 근데 이게 제가 보좌진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구현이 똑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좌진 네. 생활을 똑같습니다. 하는 예. 또래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 저기 비서관이랑 구의원이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네,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은 또 똑같아요. 다르죠. 지역에서는 사실 틈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대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후배들이나 대학생들이 좀 회관이나 좀 진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잘 없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죠. 민주당 특기가 그 저 사다리 걷어차기잖아요. 못 올라오게 하는 거지. 그것은 동의할 수 내가 아는 없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구 저 민주당에. 자 여기서 짤방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 국회 익명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많이 저희 들어가 있네. 강대규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그 국회 익명협회라고 저게 그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톡방이다라는 건데 야 1,500명 있어. 나도 1,510명 들어가고 있지. 아 근데 이제 인증해야 돼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강세균은 어떻게 들어왔대? 아그 저희 강용석 의원 보좌진 그렇죠. 출신이잖아. 전직 보좌진 출신이라서 아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다, 강대규 변호사. 근데 쫓겨나시는 거 아니겠죠? 아이 뭐 어때? 아니 왜 뭐 조건이 맞는데? 공지가 강선우 퇴진 기원이야. 근데 보면은 아. 이제 댓글 같은 것도 대부분 뭐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거 많았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익명협회라는 이 카톡방 자체가 그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그 의석도 훨씬 크잖아요. 2,000명이에요, 2,000명. 보좌진도 훨씬 많아요. 그렇죠. 보좌진도 훨씬 많으니까 이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민주당 출신 보좌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예. 사실인가요? 아니 뭐 뭘요?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저런 메시지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현직 보좌진이면은 이제 뭐 믿고 아, 가야죠. 근데 이제 어, 제가 현직한테 이제 들었던 건 오히려 남의 당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로 강선우 옛날부터 유명했어서. 유명했어서.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재밌는 게 안타깝게도 이제 자꾸 처음부터 난 중앙을 모른다라는 이런 딱 방패를 갖고 계셔서 못하는데 알고 계셨잖아요. 물어보면 아무도 말 못해. 사실 지금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민주당 제일 사람들도. 걱정하는 게 강선 수석보좌관 2명 중에 1명이 최근에 그만뒀거든요. 아니 최근에 그만뒀어요. 오. 이 사람들 기사를 안 읽는구만. 그러니까 그 분이 글을 올렸어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린 게 뭐냐면 야 나 그 참담하다. 지금 이렇게 막 강선우 공격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자기 변명. 그분의 전화기가 황금폰이네요. 그래 뭐라고 했냐면 제보자 2로 특정된 그분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맞아. 자기 방어 논리. 나머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분이 이제 황희 의원실에 원래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분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분 뭐 스토리 들어보니까 좀 고생 많이 하셨던데 잘 버티셔야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 나온다잖아요. 차라리 임명이 강행돼야 보복이 없지. 낙마해봐라. 그 제보 보좌진 게 얼마나 특정해가지고 이번에 낙마하면은 의원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유지하기가 쉽지가 참석 않지. 못하죠. 네. 못하죠. 용의가 어려울 거예요. 네? 낙마하고 나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석은 뭐 석사 박사 따다가 뭐 하고 뭐 돈 받고 피해자가 있진 않잖아요. 정치인 돈 받는 거 다 아시죠? 피해자가 있진 않지. 거기 그 당에 저 송영길도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뭐 학위도 대충 그냥 가서 따잖아.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정치인이 좀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있는데 강선우는 내 아들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게 온담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권력이 좀 적은 우리 일 같잖아. 우리 일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대비실 있을 때도 제일 분노했던 게 난 다른 거 다 인내했다니까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웬만한 건 참았는데 비서실장의 행정관,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행정관을 공격을 하고 비서실장은 행정관들을 보호를 안 해. 그러니까 3, 40대 출마까지 포기하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여사란이라고 몰아. 갑자기 확 저는- 들어오네. 뭔가 있어. 그게 저한테는 진짜 이건 내 인내의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억울했나 저 봐. 그때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랬거든.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쇄신이 뭐냐? 늙어 빠진 것들을 젊은 사람들로 바꾸는 게 쇄신 아니냐? 그런데 그 늑다리들은 다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실장 수석들 다 자리 지키고 행정관들만 쫓아내는 상황을 내가 목도를 하게 되면 나 인내 안 한다고. 나 JTBC 나가겠다. 나 이건 내 얘기를 하겠다고.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이거 정파성 문제라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민석 후보자도 그 낙막감이 아닌데 내가 왜 강선우는 못 참냐? 자기 젊은 사람들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그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또 다른 보좌관들한테 시켜가지고 등에 칼 꼽게 만드는 게 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칼 꼽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 안 하는 조직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스피커 역할도 하지만 자기 스피커라고 나가서 나 덕분에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졌네.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그런 대중정치 행태가 전 조직을 망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세대 간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건데 우리끼리라도 연대를 해줘야지. 통실에 있을 때 많이 힘드셨나 봐. 저 이제 이건 난 이제 인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듣네. 여러분들 저는 이 사태의 본질 좀 돈으로 봐요. 돈.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모시는 상사가 집에 와서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면은 난 했을 것 같아. 나도 그 정도는 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난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모셨던 상사는 내가 운이 좋게도 그런 거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만한 응당의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강선우가 만약 얘가 그만둔데 좀 내가 봐도 못되게 했어 라고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 돈 봉투 주면서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밥 한 끼 따뜻하게 사줘서 1대1로 밥 사줬으면 이 사태 안 터졌다 이거야. 근데 지가 그러고서 뭐 나간대 빠이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왕따 시켰다며. 빠이 수준이 아니라 그 재취업 뭐야. 못하게 하려고 이직 못하게 하려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얘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애가 앙심을 품게 되는 거라고. 의원들이 갑질하는 거 누가 몰라? 나 구의원들 무슨 고생하는지 다 알지. 재취업 방해 근데 써먹었지. 무슨 고생하는데? 아니 무슨 비 오면 장화 신고 나와라 하면서 쓰레기치러 다 해. 근데 나오면 딱 끝나고 야 씨야 막걸리 한잔 하고 가자 하면서 오늘 수고했어 돈 10만 원 주면 평생 간다고 그게. 당협이 원해면은 그런 걱정 없지 않아요? 저희 뭐 같은 하는 경우는 말든 부르든 말든 씨. 강선우가 맨날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까르띠에 1,0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나오고 맨날 이쁘장하게 나오면서 애들한테 돈 그것도 안 쓰는 거 자체 그 진짜 잘못된 거지. 애들 나갈 때 밥 한 끼 사서 보내야지. 말이요. 남편이 6억을 버는데 매년. 자 이게 당사자성이 아무래도 있게 마련이고 저도 사실은 뭐 최 기자님께서는 돈이 이제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당사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느 회가 그 의원회관 내 어느 의원실이든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가정은 없잖아요. 근데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흔치는 않다고 정말 하더라도. 갑질을 하는 의원실 많긴 한데 이 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없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변기가 쇼킹해서 그렇지. 변기도 갑자기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명하기로는 뭐 직원을 불렀다 이걸로 가름이 됐는데 이게 제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청문회 과정이 다 끝나고서라도 의원회관 전체의 분위기나 이제 문화가 좀 바꾸는데 이러한 비판들이 일조가 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자진들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민주당의 자주 섞인 얘기들.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돈천만 되려면 줬으면 없을 일이야. 이제 강선우가 낙마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낙마되지 않고 강행이 되면 야 이렇게까지 돼도 우리 장관 되는데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오히려 조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좋게 되려면 강선우가 낙마해야 된다. 저는 라는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인데. 현상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작용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낙마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보통 인청 시즌이 끝나면 여당 지지율이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해야 맞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끝나고 지지율이 어떻게 또 그 추이가 오는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의원회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뭐 조금 더 많이 알려진다면 그건 좋은 일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좋은 일이면 뭐해 민보협에서 입 닥치고 있는데 근데 그 인터뷰도 근데 하셨더만요. 이 방금 말씀하신 주장이 지금까지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 그 대변님도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는 잘라야 돼 말아야 돼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임명 강행되면은 저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 하는 일이 별게 없어요. 그냥 그 가족들 만나고 뭐 사회적 약자들 만나고 아니지, 한부모가 남자한테 좀 갑질하는 만나고.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행사를 가면서 무슨 뭐 한부모 가족들 피해자들 뭐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 만나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살펴야 됩니다. 또 그런 거추장스러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 평가를 하겠냐고. 야 니나 잘해라라고 하겠지. 자기 보좌진들한테 그렇게 갑질했던 인간이 남들 사건 대해서 남일 얘기하듯이 니네들은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낮은 계층의 이제 그 층위에 반박을 하자면은 그 3년간의 이제 여가부가 그 정도 이제 뭐 예산을 포함한 뭐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은 결국에 전 정부에서 했던 3년간의 국정의 원래 결과인 그래요, 거고. 여가부는. 그 여가부 폐지가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관할 법안이 별로 그러니까 여가부 없어요. 폐지됐으면 우리 안 이러고 있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오 이거야 요거 해줘야 된다. 낮은 계층의 이제 우리 반박을 좀 의석이 해보고 없어서 싶어요. 못한 거예요. 네. 아니 공약이었잖아요. 저번에. 여가부 그 지금 예. 윤 정권이 여가부 폐지 왜 공약을 왜 못 지켰냐라고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석이 없었어. 아, 이런 분이 민주당에 민주당에서 계시다니. 여가부 폐지했어야 한다. 민주당의 어. 젊은 남성들은 여가 역시-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게 많아.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여가부는 진짜 쓸모가 없어요. 제가 좀 죄송한 없어, 말씀이지만 특임부처라는 것 자체가 역할이 없어지면 사라져야 되는 부처인 것이고 여가부가 하는 법은 딱 두 개예요. 양성평등 기본법, 그다음 성별 영향평가. 그런데 성별 영향평가가 이제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산에 뭐 성평등의 어떤 그런 관념이 반영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농기구를 만들 때 서민지 여성 예산.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농기구 개발 이런 거 지적한다니까요. 이게 부처가 조단위 예산을 쓰면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고 양성평등 기본법도 여성들만 약자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에 대한 관념 자체가 제도권에 없어요. 이런 것 빨리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은 아예 폐지를 하거나 복지부로 이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를 왜 폐지 못했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 그 이제 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제 그 여가부에 들어간 예산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저희 이재명 이제 후보 시절에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가부 그런- 폐지요? 아니요, 여가부 폐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부서별 이제 업무 이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원이지만은 결국에 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제 그 지자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님께서는 여가부 자체가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하시지만 뭐 대한민국 법과 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령 안에서 분명히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돌아갈 수 있어요. 내내 여가부 관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렸어요. 여가부가 사라져도 아무런 국가적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합법적 주장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가부 이거- 없었을 때 딱 피해보는 거 하나야. 여가부 주변 상권밖에 없어. 그렇죠. 여성 네. 단체들이 여가부 어디 예산 좀 어디 못 받으니까 피해 정부 서울에 정부 있잖아요. 예. 네, 스탑. 여가부 여기서 끝. 아, 나도 여가부 얘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는데. 여가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잡아갖고 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그 저기 불러야 돼. 늘어진다. 장혜영 의원 불러야 돼.
장혜영 의원이 누구지? 전 너무한 거 아니야? 정의당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의원이셨는데. 아니 근데 주제가 제가 좌파 정당 잘 안 봐요. 안 보고